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침 브리핑에서 월요일, 목요일 날 아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프로라고 하고요.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구프로님이 이제 교육이셨는데 갑자기 일정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어제 갑작스럽게 듣고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날 지지난주에 혹시 들었던 분 계신가요? 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많이 계시네요. 내용이 거의 바뀐 게 없었습니다. 아니 똑같으세요. 네. 제일 잘생겼대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다시 처음 이제 드리면 저는 이제 유스메타그룹 저희 회사에서 이제 알고리즘 개발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직함은 과장이고 이제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실전 트레이닝을 하다가 트레이더로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알고리즘 개발 및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입사를 하게 된 건 24년 5월 9일 해서 1년 반 정도가 되고 있고 또 작은 국내 대회에서 10,000명 정도 출전을 해서 1400%로 6등을 한 기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 개인 최대 수익률은 작년 9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이제 8,100%로 최대 기록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감사합니다. 네, 이게 비트코인 한 종목으로 매매를 했던 거고. 네, 근데 이때는 좀 무리를 해서 청산될 각오를 하고, 왜냐면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데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좀 많더라고요. 이게 또 회사 안에서 또 그렇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뭐라도, 그리고 또 저희 회원들이 또 수익을 잘 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트레이더로 들어왔는데 막 회원들은 수익을 잘 내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극이 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나를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좀 무리해서 사실 했던 거고, 하지만 비트코인 한 종목으로만 이제 매매를 했다라는 거.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면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비트코인이 10% 정도 조정이 있었고 그 뒤에 17% 정도 상승이 있었던 그런 장이었고, 사실 이런 장에서 그런 수익률을 내는 건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하죠. 어쨌든 선물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선물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이민을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21년도 9월에 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해외 선물거래소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는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잘 되면. 재미있으신 분 있나요? 재밌습니다. 재밌죠. 정말 이게 이걸 못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부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떤 선물, 지금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매매를 하셨었나요? 처음 오신 분들? 처음이세요? 선물 거래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긴 한데요. 어쨌든 선물만이 가진 거래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아직 안 해보셔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레버리지라는 거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증거금이라는 것, 적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이 있으면 사실 현물, 이제 주식 투자나 현물 매매를 할 때는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밖에 살 수가 없는데, 이제 선물 거래 장점 중 하나인
이제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100만 원으로 뭐 2배를 쓰면 200만 원, 뭐 3배를 쓰면 300만 원, 10배를 쓰면 1000만 원어치도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아까 그 제가 수익률 최대 수익률을 기록했던 그 날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두 번째 선물 거래의 장점이 이제 현물과 다르게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잘 활용을 했을 때에는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하게 되면 또 큰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어쨌든 저희가 그 비트코인 시총이 지금 약 2조 3,8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통틀어서 4, 5위를 다투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단순히 가상화폐 1위를 넘어서 글로벌 투자 시장의 핵심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현상은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의 정체성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네, 과거 비트코인은 소수의 개인 투자자나 기술 애호가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실체 없는 데이터, 변동성 큰 위험 자산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규모가 큰 돈을 움직이는 주체들, 기업이나 금융기관, 심지어 국가의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편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잠시만요. 마우스로 갖고 왔네요. 네, 엘살바도르에서 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매집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채굴 등 관련 인프라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불과 몇 년 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하고 달러에 대한 위협이라고 맹비난을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크립토 대통령이라 칭하고 있고 암호화폐 산업 지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저도 이제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떤 코인이든 금이든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10년 전 그 금과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해서 보여준 그 표인데요. 비트코인은 이제 10년 전 가격 대비 51,300% 상승을 했고 금은 275% 상승을 했습니다. 금보다 비트코인이 186배 정도 더 크게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 10년 전에 이제 비트코인 1,000만 원, 금 1,000만 원을 사 놨다면 이제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금을 1,000만 원어치 사 놨으면 2,750만 원이 됐을 거고 비트코인을 1,000만 원어치 사 놨으면 51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매매를 아예 안 해보셨다 그랬죠? 코인. 네, 이렇게 진짜 금 가격이 지금 막 어머님들 보면 많이 올랐다고 좋아들 하시는데 이거 보면은 비교가 안 너무 비교가 많이 되죠. 네, 그래서 관심을 지금이라도 많이 가지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려고 하면 이제 거래량이라는 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제 거래량을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이제 거래량을 알려면 또 캔들을 알아야 되는데 캔들은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담은 기록이고요. 거래량이라는 건 그 같은 캔들 안에서 특정 자산이 얼마나 사고 팔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딩 뷰라는 저희 그 EX 홈페이지에 가시면 하단에 이제 트레이딩 뷰가 나오는데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1000개, 100만 개, 10억 개 이런 단위로 표현이 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이 캔들 이게 1시간 봉이에요. 그 차트를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1시간 동안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캔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1시간 동안 얼마나 사고 팔렸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EX 홈페이지 아래 트레이딩 뷰에 가셔서 이제 거래량 여기 지표를 누르시고 거래량을 검색하셔서 누르면 이제 이 위에 이렇게 볼륨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 이제 볼륨이 차트에서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다가 바닥에서 이제 볼륨이 한번 크게 터졌죠. 터지고 나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서 이제 10% 정도 상승을 했고, 이 10% 정도 상승하는 이 꼭대기에서 거래량이 쭉 많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조정이 생겼고, 그리고 또 바닥에서 또 볼륨이 크게 터지면서 또 반등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볼륨이 이제 빨간색이 이제 떨어질 때를 표현한 거고, 녹색이 이제 올라갈 때 캔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 색깔과 관계없이 볼륨이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냐면은 어느 위치에서 이제 볼륨이 터졌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에서 터졌는지 꼭대기에서 터졌는지 뭐 이런 위치가 중요한 거고, 이 볼륨의 색깔이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걸 이제 차트에 대입해서 한번 보시면 솔라나라는 코인이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캔들 하나가 하루짜리인 거예요. 되게 큰 봉,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보거나 장기적인 흐름을 보려고 할 때 이제 큰 봉으로 보고, 뭐 분봉은 이제 1분 봉도 있고 5분 봉도 있고 15분 봉도 있고 1시간 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짧은 봉들은 낮은 봉들은 이제 단기 추세를 볼 때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높은 봉들은 이제 장기적인 큰 관점을 볼 때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그 솔라나라는 차트인데, 솔라나라는 차트가 이제 3달러 정도 하던 솔라나가 21년도에 57달러까지 상승을 했어요. 1700% 상승을 했고, 5일 만에 57달러에서 19달러까지 66% 조정이 있었고, 또 19달러에서 260달러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말에는 1200% 상승을 했었고,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제 볼륨을 잘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게 이제 볼륨,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바닥에서 한번 크게 터지고 나서 어쨌든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근데 뭐 이게 볼륨이 무조건 뭐 꼭대기에서 터지고 바닥에서 터지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바닥에서 누군가 샀다면, 아, 누군가 여기서 샀구나, 많이 샀구나,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21년도 말부터 22년도 말까지 1년 동안 96% 조정이 왔습니다. 96% 엄청난 하락이죠. 그러면서 여기 터진 바닥에서 나온 볼륨을 한번 보시면은, 저도 실제로 이때 이 볼륨을 보고 솔라나를 매수를 했었거든요. 바닥에서 터진 볼륨, 아, 누군가 많이 샀구나, 사놓으면 올라갈 확률이 그래도 꽤 있겠다 싶어서 유심히 봤었고, 저 구간을, 볼륨 터진 구간들을 보시면 바닥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박스권, 가격을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으면서 이런 박스권 안에서 사람을 지치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은 매집을 하는 거죠. 오랜 시간. 세력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돈도 많은데 더 무서운 건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횡보를 한번 매집을 하면 막 1년, 2년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반인들은 막 뭐 대출을 받아서 넣었다가 막 또 뭐 상환도 해야 되고 뭐 쓸 일도 생기고 해서 막 빼게 되는데, 쟤네들은 목표하는 가격들이 있고 그 매집해야 되는 그 수량들이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일반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횡보를 하고 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정도의 볼륨이 터졌었고, 그 이후에 네, 다시 또 올라가. 3,600%가 올랐죠. 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 솔라나가 선두주자로 가장 크게 올랐었죠. 네, 어쨌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륨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비트코인이 1달러도 안 하던 비트코인이 17년도에 19,798달러를 찍게 됐습니다. 이때 네, 한번 거래량을 한번 보시고, 거래량은 이때는 사실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거의 뭐 오르던 내리던 그냥 이거는 뭐 사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들리긴 했지만 거의 그냥 무시하고 넘겼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네, 한번 찍고 이제 네, 이렇게 조정과 반등과 조정을 겪으면서 네, 저쪽에서는 그 코로나 빔이라는 코로나가 터지고 좀 무섭게 빠졌어요. 저 때도 저도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네, 저 때 당시에도 엄청나 진짜 비트코인 없어진다 뭐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말들이 다 있었죠. 네, 저 때의 볼륨을 한번 보시면 저 때 패닉셀러 많이 던졌어요. 개미들이 던지면서 저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빔 이때의 또 차트를 보시고, 이때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나서 또 큰 상승이 있었죠. 네, 69,000달러까지 조정도 크게 없이 이때 받아먹은 걸 힘으로 그냥 쭉 올렸습니다. 쭉 올렸고,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이 한번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 빔 때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은 그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볼륨이 터진 구간이 그 이번 상승, 지금의 상승이 오기 전 저점이었어요. 15,000달러부터 그 25,000달러까지의 그 가격대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거래량이 소화가 되려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닥에서 터지면 고점에서도 터지고 이제 그 볼륨이 소화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 볼륨은 크게 터지지 않았어요. 고점에서 뭐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얼마까지 갈지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그래서 저 바닥에서 지금 볼륨이 터졌고 이제 현재 시점을 보면은 쭉 올라갔고 60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희 모든 투자 시장은 비대칭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내 손실의 최대치는 100%가 최대다. 이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만약에 그게 상패가 된다고 해도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없는, 뭐 1,000%가 오르면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뭐 5,000%가 오르면 1,000만 원이 5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최대 손실은 100%지만 그 수익 최대치는 무한대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보면은 그래도 손익비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플로우라는 코인인데 1일봉 차트,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역대 최고점은 35달러에서 이게 그 0.289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99.9%가 빠지게 된 거죠. 네, 진짜 이때에 이 고점에서 물린 지인들도 많고, 네, 실제로 뭐, 네, 여기 계신 분도 들고 계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빠져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을 샀어도 99% 마이너스가 됐을 텐데 이게 만약에 다시 이제 고점을 넘기게 되면 이제 12,100% 상승이 될 수 있다. 1,000만 원을 넣으면 이 고점을 넘기면 12억이 되는 원리죠. 이게 비대칭 손익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어쨌든 투자는 위험하다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100억을 만드는 법인데요. 네. 100억을 만들기가 되게 모으기는 진짜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제 만드는 법 중에 이제 제 지인이 실제로 만든 법을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1억을 모아서 10배가 오르는 코인을 들어가서 한번 먹습니다. 한번 먹고 네. 엄청 그리고 한 번 더 먹으면 이게 되게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로또 되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진짜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100억을 만들 수 있는 저희가 정말 뭐 물론 이제 저희 그 IO 분들은 워낙에 이제 또 능력이 있으시지만 일반인들이 100억을 모으기 정말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이 얼마나? 아 되게 10년 걸려. 뭐 이게 기다려봐야지. 기간으로 봤을 때 한 10년?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1년 아 잠시만요. 여기서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서 21년도부터 22년도 1년 만에 1000%가 올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차트예요. 이게 제가 상상으로 그려낸 게 아니고 실제 흘러갔던 내용들 이 차트로 보여지는 건데 실제로 1년 만에 1000%가 올랐어요. 그러면 얼마 만에 될 수도 있겠어요. 1년 만에도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이게 이 코인 시장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변동성이 되게 빨라요. 제가 주식에서 막 10년 걸릴 게 코인의 한 달이 주식의 1년과 같다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빠르고 근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력들은 가장 무서운 게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빠른 게 저희한테 유리해요. 물론 현물 기준이겠죠. 현물로서 존버를 한다고 예를 들면 어쨌든 변동성이 빠른 게 더 유리하다 보실 수 있고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홍보하는 이제 영상을 한번 봤고요. 네, 저희는 직원이 거의 40명 넘는 직원들이 네, 열심히 그 차트를 만들고 또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이고 깜짝이야. 잠시만요. 네, 일단은 제가 예전에 저는 원래는 사업을 하다가 이제 15년 만에 거의 회사를 처음 이번에 입사를 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돈을 잘 벌었어요. 잘 벌어가지고 이제 제가 탔던 차인데 이제 15년 정도 전에 이제 처음으로 포르쉐 911이라는 차를 사고 너무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포르쉐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 나라에 많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직수밖에 안 되는 차라서 그런 건데 이제 이런 차도 탔었고 또 SUV 마칸이라는 것도 탔었고 그 이후에 또 포르쉐 파나메라라는 것도 탔었고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이라는 것도 탔습니다. 포르쉐는 다 타봤죠. 네, 그리고 또 탔던 게 이제 테슬라. 이거는 조카들인데 조카들하고 차박도 하고 네, 테슬라도 탔었고 또 벤츠 S클래스도 탔었고 뭐 지바겐도 탔었고 네, 많이 탔었는데 네, 이 중에 정말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테슬라였어요. 제가 지금도 이제 테슬라를 계약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테슬라의 장점이 뭐였냐면 이제 무선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가끔 버그가 생기면 그 일반 차량들은 이제 막 입고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약을 하고.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그냥 돼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주행 거리가 갑자기 더 연비가 좋아지기도 하고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정말 이런 차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만족도가 높았던 차가 테슬라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차트도 이제 한번 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40명이 넘는 인원이 계속해서 진짜 밤낮 없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고 1년 전과 비교를 해도 되게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의 1년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고 업그레이드 될 거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모습만 기억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뭘 하는 회사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네. 어쨌든 16년도부터 8년간 데이터를 계속 쌓아왔고 딥러닝, 머신러닝 등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AI를 만들었습니다. 그 AI를 통해서 코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서비스는 차트와 알람 서비스 이 두 가지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객들께 유료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27개국에 3만 명 이상의 유저분들이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검증이 끝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년도부터 지나온 길을 말씀드리면 16년도에 고야 AI를 개발했고요. 17년도부터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차익 거래를 진행했었고 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만 있는 첫 번째 스코어 차트가 나오게 됐고요. 21년도에는 EX 마케팅 출범을 하게 됐고 22년도에는 딥코인이랑 엘뱅크에 상장이 돼 있는 저희 회사 코인인 VOB 재단이 출범이 됐고 23년도에는 RSI 고야 알람 앱이 출시가 됐고 프리미엄 차트도 출시가 됐습니다. 24년도에는 알람 앱을 대규모로
리뉴얼하면서 차트들도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켰고 그 안에서 스마트 차트도 출시를 했습니다. 24년도 말쯤에는 레퍼럴 페이백 시스템도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해서 시그널의 승률을 올리는 걸 첫 번째 최우선 과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년도에는 나스닥에 상장하는 걸 목표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 계열사를 소개해드리면 뉴스메타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이고요. 그 밑에 5개의 계열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회사 코인인 VOB 재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EX 마케팅 프로젝트가 있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AI 알람과 여러분들이 쓰시는 차트, 그리고 모든 기술 개발 알고리즘을 담당하는 블록스퀘어 랩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블록스퀘어 IC라고 해서 빙엑스, OKX,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들 하고 우리 고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벤트부터 레퍼럴 페이백 협업을 담당하고 추후에 진행할 코인 자산 운용 등을 담당하고 있는 블록스퀘어 IC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라이징 X라는 해외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 위주로 쓰게 만들어준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고야 차트를 보시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시세를 예측하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리면, 기본 주식 시장을 보면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공개하기 싫어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세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요. 온체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 고래들의 입금 출금을 감지하고 전 세계 실시간 호가창과 실시간 포지션 및 청산 라인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고야만의 비공개 알고리즘을 통해 시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3위 고래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지갑에서 다른 거래소로 출금이 되면 얼마 못 가 하락을 하고 이제 입금을 하면 상승을 했던 그런 차트를 온체인 데이터를 실제 차트와 비교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에서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출금을 그 돈을 빼면 얼마 못 가서 차트가 빠지고, 네, 그랬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고래 한 고래가 이쯤에서 2만 개의 비트코인 한 개가 지금 1억 5천이 넘죠. 그 2만 개를 출금을 했어요. 출금을 했고 얼마 못 가서 비트코인이 20% 하락을 했죠. 그리고 또 같은 그 고래가 만 개 4,000개 해서 24,000개를 또 출금을 했고 얼마 못 가서 또 33%또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 또다시 24,000개를 출금을 했고 비트코인이 32% 하락을 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온체인 데이터에서 지각 간의 이동은 암호화폐 시장을 해석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고래 지각 간의 비트코인 이동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전략, 매수와 매도, 압력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트는 앞에서 말했던 19년도에 처음 출시했던 스코어 차트라는 건데요. 이 차트는 선물 거래를 할 때는 쓰지 않기를 추천하고 꼭 현물 거래할 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스코어 차트는 이제 3주짜리 차트인데요. 파란색 선은 고야 AI가 매 시간마다 점수를 내주는데 그 선을 나타낸 라인이고요. 빨간색 라인은 고야 AI가 가격을 표시해준 라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파란 선과 빨간 선의 간격인데요. 이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저 파란 라인 상단까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미엄 차트인데요. 이 프리미엄 차트는 처음으로 이제 캔들 형태로 출시한 차트이고요.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에 상장된 200가지 이상의 코인 종목들의 매수 매도, 시점 정보 기능과 타점 판단을 도와주는 AI 지지, 저항 라인을 실제 코인 차트와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외에도 이동평균선, 트렌드 라인, 분할 매수 및 매도, 자리 등 다양한 보조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스마트 차트입니다. LSS 시그널이 추가가 되었고 기존 시그널보다 좀 더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고 빨간색 구름과 녹색 구름으로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나타내주고 있고 프리미엄 차트보다 시그널이 조금 더 빨리 전환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알람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차트, 프리미엄 프로 차트, 스마트 차트, 스마트 프로 차트, 스코어 차트, 네, 이렇게 5가지 차트에 대해 제공해드리고 있고 본인이 원하는 차트의 코인이 원하는 시세에 왔을 때 알람해드리는 시세 알람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차트를 보고 계실 수 없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종목을 알람에 설정을 해두시고 알람이 오는 즉시 그 차트를 확인하신 후에 거래소에 가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알람 어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저희 차트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손 한 번만. 없어? 아 여기 한 분 계신? 아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나요? 저희 차트를 보신 적 있나요? 유튜브에서 영상. 아 유튜브에서. 아 네, 어쨌든 저희는 더 많은 차트를 개발하고 있고 더 쉬운 차트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도 출시가 안 됐지만 저희가 이제 가려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란색 라인은 이제 상승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빨간색 이전의 차트를 보면 빨간색은 이제 하락 추세, 이제 이런 배경이 없는 거는 이제 횡보 구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색을 통해서 스마트 차트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L 시그널이 뜨면 바로 익절 라인이 나오고 손절 라인이 나오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먼저 닿으면 승으로 이제 카운팅을 했었고 이제 여기에 먼저 닿으면 이제 패로 카운팅을 해서 이제 익절 구간과 손절 구간을 모두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우측 상단에 이제 승률을 표시를 직접적으로 해주면서 네 이제 좀 더 쉽고 설명이 필요 없고 이런 교육도 필요 없는 그런 차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저 승률도 표시를 해주면서 뭔가 정면 승부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작업이라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한 차트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그 수익 그 익절 라인보다 손절 라인이 더 커요. 손익비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승률은 좋지만 어쨌든 뭔가 더 개선이 필요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네 저희 그 의장님이 설명이 필요 없는 차트를 만들라고 하셨고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노란색 표시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성공, 익절, 빨간색이 손절을 그냥 네 이거 지금은 크게 의미 없어요. 이 화면 자체가 저희가 테스트 중인 거여서 네 좀 더 사실 진행이 되고 명확해졌을 때 이제 말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저희의 어쨌든 방향이 중요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게 출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섣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런 차트를 만들고 싶다 좀 명확한 거
이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다른 거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지나갔는데 네. 나중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까 그 고래가 그 회사 이름을 모르겠는데 출금을 했는데 하락은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